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움 11기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과학과 정승기입니다. 네, 저는 피움 11기로 활동하고 있는 식품영양학과 박시은입니다. 나무위키에 식품영양학과를 검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는 간단히 설명하면 식품, 그리고 영양, 급식에 대해서 배우는 전공이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식품과 영양, 그리고 기초과학, 급식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처럼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높은 여초과이다. 네, 맞아요. 여자의 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맞아요. 저희 학번인 이사학번 같은 경우에도 40명 중에 한 30명 정도는 여자였습니다. 저희 학번이 또 남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여초과라는 점. 각종 성인병, 혈관계 질환이 식생활, 식품 선택, 식품으로 인한 내장 질환 등 식품 선택과 식생활 문제로 유발된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질병이랑 우리가 먹는 식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학문도 배우고 있습니다. 전공을 수료하고 영양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영양사, 위생사와 같은 보건 의료인이 된다. 네, 맞아요. 저희가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시험을 치려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제 식품영양학과를 재학하시면서 꼭 들으시고 영양사 국가고시를 치셔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영양 관련 내용은 생물학과 생화학, 생리학 등 임상을 다루는 수준이다.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영양과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기 전에 전공 기초에서 화학이나 인체생리학과 같은 수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리 과목은 대학에서 영어 원문으로 배운다. 대략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어로 교수님 수업을 하시고 시험도 영어로 치르는 원어 수업이 한 학기에 한 번은 꼭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학부 과정을 볼 차례인데 이거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열리는 과목들을 보고 저희가 직접 만든 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주로 전공 기초에 대해서 배웁니다. 식품과 영양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화학적 반응이나 저희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생물, 인체생리학, 화학과 같은 과목들을 전공 기초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영양과 질병 예방과 같은 과목들과 식품학개론이라고 해서 좀 영양과 식품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실험 수업도 많이 나와 있고 실습 수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식품미생물학 실험을 듣게 됐습니다. 저도 실험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어떤 과목인지 궁금한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피움 등판 때? 다음 피움. 내년에도 있나요? 합니까? 실험 수업은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간간히 있다는 점. 근데 전공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수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영양사 현장 실습이라는 이 과목은 병원 같은 곳에 가서 영양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실습 수업입니다. 이렇게 실습 수업과 실험 수업이 있고 여기 보이시면 캡스톤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3학년 1학기 때와 3학년 2학기 때 보통 듣는 수업인데 이 캡스톤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연구 개발이나 기업 애로사항과 같은 문제를 대기업 본사에 직접 가서 발표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진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기사와 위생사는 식영과, 식공과, 조리과 모두 취득이 가능하지만 영양사는 오직 식영과만이 독점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영양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이 식영과에 열리기 때문에 식영과에서 그 과목을 듣고 영양사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식영과만이 독점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말이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포츠과학과 검색해 볼 텐데요. 근데 아쉽게도 스포츠과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건 없고 체육대학으로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다 볼까요? 개요부터 살펴보자면 체육을 공부하는 단과대학, 체대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체육학과, 스포츠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과, 스포츠지도학과 등으로 나뉜다.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체육학과랑 스포츠 산업, 사회체육 스포츠 지도학 다른 대학교 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눈 대학들이 많은데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스포츠 과학으로 다 어울러서 배우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바로 교육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스포츠과학과의 커리큘럼을 보고 저희가 직접 만든 표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걸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저도 한번 배운 걸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스포츠 과학 인문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스포츠 과학 인문에는 스포츠 통계학, 스포츠 생리학, 그리고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 트레이닝이라는 AT, 이 5과목을 토대로 스포츠 과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과학 인문이라는 수업을 듣고 2학년부터 세세한 자기의 전공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과목에 그렇게 많은 분야를 배우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스포츠 과학과에 오시면 이걸 스포츠 과학과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지 되게 막막해 할 거예요. 스포츠 과학 중에서도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도 나뉘니까 그렇게 그 모든 걸 다 1학년부터 배울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스포츠 과학 입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과학 지식을 습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용해부학이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응용이랑 해부학이랑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부학은 일단 뼈랑 근육, 신경, 조직 등을 세세하게 공부를 하는 학문인데 예를 들어 보자면 야구에서 공을 던질 때 팔 근육이 암기했던 근육들을 통해서 어떤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응용해서 해부학을 통해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익히고 나면 내가 다쳤을 때도 어디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대생이라면 꼭 알아야 될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1학년 1학기부터 이 과목을 넣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응용하시고 계신가요? 이건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카바디라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카바디 동아리 하는 학생들은 십자인대 많이 다치던데 조심하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날 무릎을 다쳤어요. 카바디 하다가. 굉장히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은 다치면서 이 무릎에 대한 복습을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네. 이게 직접 다치고 운동하고 뛰고 하다 보면 더 실습처럼 익힐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시면 1학년 2학기에는 스포츠 생리학과 스포츠 윤리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포츠 윤리 철학이 있죠. 스포츠 과학과인데 왜 윤리 철학이 붙어 있나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스포츠 윤리 철학이라는 게 아무래도 자기가 운동 선수가 되거나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스포츠맨십과 스포츠에 대한 윤리적인 기본 지식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면서 좀 더 나은 운동 선수나 운동 종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그 1학년 2학기 때 보시면 동계 스포츠 있죠. 동계 스포츠가 시은 피우미도 기억날 텐데 제가 12월 그 크리스마스 때 스키장 가고 그쵸 스키장을 갔었거든요. 제가 스키를 아예 한 번도 안 타봤었어요. 그때 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동기들과 함께 강원도를 가가지고 직접 스키 수업을 배웠었는데 잊지 못할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기부터는 제가 아직 배우지 못한 수업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음 피운 등판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키는 이쯤 살펴보는 걸로 하고 대학백과에 있는 질문들을 뽑아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피우미 먼저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과학과 질문인데요. 복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스가에서 복전 가능한가요? 보통 복전하면 뭐 듣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일단은 제 얘기부터 하자면 저도 지금 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라고 하죠. 시야를 좀 넓히고 싶어서 관광 컨벤션 학과도 지금 복수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과학과의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부를 잘 하시고 성적을 좀 좋게 받은 학생이라면 스포츠 경영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 있다 하시면 스포츠 과학과에 오셔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스포츠 과학과가 아무래도 생활과학대학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 복수 전공하고 있는 선배님들 몇 분 계셔요. 그래가지고 스포츠 영양 이쪽으로 진로를 나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려면 아무래도 식단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식품영양학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학과 수업을 듣다 보면 간간히 스포츠과학과 학생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스포츠과학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포츠과학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셔서 혹시 스포츠과학과는 실기를 보는지, 대학 졸업 후엔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스포츠과학과는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두 가지 경우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수시랑 정시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수시에서는 실기를 안 봅니다. 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학생부 교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실기를 안 보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좀 자신 있고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졸업하면 스포츠과학과는 아무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스포츠 과학 중에서도 여러 과학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도 진짜 다양합니다. 일단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면, 일단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가면 구단 프론트나 경영 쪽으로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 스포츠 트레이닝 쪽으로는 직접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퍼스널 트레이너 이런 데로도 지금 진로를 나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의학 쪽으로 가시면 아마 스포츠 과학과에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선수 트레이너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선수 트레이너가 직접 선수 옆에서 선수의 부상, 재활 이런 걸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스포츠 의학 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셔서 이런 선수 트레이너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포츠 과학과인데요. 계속 스포츠 과학과가 뽑히네요. 일단은 스과에 운동 잘 못하는 사람 맞나요? 맞나요? 일단은 스포츠 과학과에 아무래도 체대니까 다들 운동은 잘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과학과에 오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마 제가 제일 운동 못하지 않나 스포츠 과학과 중에서도. 그럴 정도로 다들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론 수업도 많이 배우고 실습 수업도 굉장히 간단한 걸로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더라도 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또 뽑아볼까요? 이번에 스포츠 과학과인데 여기 성비가 거의 다 남자인가요? 식품영양학과는 여초과라고 했잖아요. 반면에 스포츠 과학과는 굉장히 남초과입니다. 저희 학번 2사학번인데 저희 학번에는 총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5명이 여자여가지고 반대되네요. 그쵸. 식품영양학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식품영양학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긴데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영양사보다 식품직 연구원으로 가고 싶은데 선배님들 진로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전이 쉬운지 궁금합니다. 여기 영양사보다 식품직 연구원으로 가고 싶은데 진로 분야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영양사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식품직 연구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연구원 쪽으로 가시려면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는 게 아마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직을 하려면 대학원을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충분히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셔서 대학원을 진학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학부만으로도 식품직 연구원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다는 점. 복전이 쉬운지 궁금하다. 복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은 걸로 하면 경영 쪽이나 이런 상경 계열을 같이 하셔서 스포츠과학과랑 마찬가지로 상경 계열이나 아니면 뭐 미컴 아니면 뭐 그냥 경영 경제 같은 곳을 복전을 하시거나 부전공을 하셔서 식품과 마케팅을 엮어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로 굉장히 복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런 화학이나 인체생리학 이런 기초과학 과목들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학과와 배우는 과목들이 결이 조금 비슷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 쪽이나 아니면 뭐 자연 계열 중에서는 생명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하거나 부전공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 대학원을 식품공학으로 가기도 하나요? 학부를 식품영양으로 하고 석사를 식품공학으로 해서 연구직, 식품개발직으로 취직하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거 직접 사례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도 뭐 식품가공과 관련된 과목들도 충분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식품공학으로 가는 거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연구직이나 식품개발직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을 가셔도 충분히 연구직이나 식품개발직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영양학과 스포츠과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